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어제도 이제 새벽 경기가 없었고 오늘도 새벽 경기 없는데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잘 골라가서 가면 되고요. 니오넴은 오늘 경기는 빠집니다. 어제는 니오넴 승을 했었고 한국은 잘 하다가 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한참 잘하고 뭐 지수도 못 막기는 못 막잖아요. 뉴질랜드도 진짜 못하긴 못하더라 애가. 그래서 이기긴 이겼는데 이긴 건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길 수도 있고 마인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 아닌가 싶긴 한데 니오넴은 뭐 똥줄이든 뭐 하든 2대1로 이겼고 언어에 대해서는 가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고 여자 농구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도 경기 있기 때문에 그거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시 반 경기는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동아시안컵도 뭐 굳이 갈 필요는 없죠. 6개 팀, 7개 팀. 뭐 해봐야 한국이나 일본 정도만 이제 잘하는 팀이고 나머지 팀들은 뭐 그저 그렇기 때문에 별로 체크할 건 분명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시 반 경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호주는 기준점이 140m로 낮을 수가 없어. 낮으면은 일단 다득점 보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155점 뭐 남농으로 쳐도 기준점이 좀 높지 않나 싶진 하겠지만은 호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 국제전이나 리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다음 선수 몇 면을 보더라도 언더를 볼 수 있는 구성은 아니고 일본은 일단은 뭐예요? 그래도 외곽 위주로 해가지고 국제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팀이죠. 그거는 이제 뭐 야마모토나 이마이나 그다음에 뭐 배구하고 여자 농구하고 이제 경쟁력이 완전 되는 팀으로 됐잖아. 이제 국제적 경쟁력이 되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호주는 당연히 기준을 이렇게 많이 받을 거는 알고 있긴 한데 저는 어제 경기들도 보고 했을 때는 프레는 일단 일본 쪽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호주가 뭐 넘버 3고 넘버 3 안에 돌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마인을 가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마인 한다는 소리는 이제 뭐 호주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바를 가시는 게 더 선택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상당히 과하다. 12분 경기도 아니고 10분 경기에서 이게 1쿼터에 45점 페이스 정도는 나와줘야 오바가 유리하거든. 확실히 남자 농구하고 여자 농구하고는 차이가 뭐 강팀이라 하더라도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홍의 특성이 뭐야 중간중간 점수 비는 부분들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나오죠. 그거는 강팀이나 중간 강팀이라도 나는 접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제 한 경기에 또 오바가 가능하냐 오바의 가능성은 있는 팀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준으로 맞췄을 때 물론 호주도 뭐 100점대 90점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일본도 3점이 좋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이게 메이드 성공률이 한 70% 80% 정도 나와야 오바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프렌이 엄청 유리해지거나 아니면 언더 쪽으로 일본이 못 따라와서 언더 날 확률 요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봐요. 그래서 선택지가 일본 프렌 아니면 저득점. 프렌도 마인 뜨면서 오바 나는 이런 경우는 정말 확률이 제일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 어제 경기도 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국제전에 했던 모습들 일본이나 호주가 했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확률적으로 아예 없진 않죠. 뭐 스포츠이기 때문에 근데 그 확률 적은 걸 굳이 확률도 안 높은데 갈 필요는 없고 그 나머지 확률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쿠르트하고 요미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기인데 야쿠르트가 이제 뭐 타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4점 뭐 중간에 0점도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의 반등을 이뤄낸 부분들이고 거기에 기반이 되어야 진행이 잘 되는 팀이고 요미도 물론 뭐 이기고 뭐 3대 0도 이기고 4대 3으로 지긴 했지만 득점에 대한 수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센트럴 강자의 모습은 아닌 모습들은 자주 보여주고 반등이 안 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즈오카 쿠사나기 구장인데 뭐 홈 어드밴티지가 양쪽 다 없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대체적인 이런 뭐 최근에 지은 뭐 20 구장도 있고 뭐 새로 지은 구장들도 있긴 하지만 본구장 말고 이제 서브 구장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 예적에 지어진 구장들은 다 펜스가 좁고 그다음에
또 거리가 짧고 이런 부분이니까 투수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거야. 그래서 니시다테가 뭐 선발로 들어와서 지금 선발 땜빵을 떼어주고 있긴 한데 저는 상당히 두 팀 모두 다 불리하고 그러면 이제 투수라도 앞서가지고 요미가 좀 더 리드를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제2구장이라는 거는 야쿠르트한테는 상당히 득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요미를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요미가 먹여준 적도 있고 뭐 주말 같은 경우 이제 한신 마인하고 요미 역배를 가서 1점 차가 안 나가지고 그거를 7회, 8회, 9회 저는 이런 경기도 보여줬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한신은 잘 알고 있죠. 야쿠르트는 알고 있죠. 그 한신을 이기지는 못하지만은 또 그대로 많은 안다간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 큰 것 쪽이나 요미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요. 2.7, 2.5 여기서 언저리 놀고 있고 반면에 야쿠르트는 거의 타격점에서 발생이 안 되다가 절어 있다가 최근에 경기를 좀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면 요미가 리드를 하고 요미가 압도하는 모습들은 없다. 니시다테 같은 경우도 정식 선발에 들어간 1년을 뛰었던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불펜에서 수치를 좋은 수치들을 보여준 적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 야쿠르트 역배에다가 그리고 7.5는 뭐 최근에 제가 다득점을 좀 난다고는 했지만 너무 과하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럴 거면 야쿠르트도 중간중간에 0점이 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화요일 징크스에 대한 부분들은 다 고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단 요미가 야쿠르트보다 우위라고 생각은 안 하고 7.5 정도도 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뭐 야쿠르트의 모든 투수들이 뭐 좋은 투수들은 없고 외국인도 외국인 역할을 못한다고는 하지만 뭐 타격 조금 반등됐다고 7.5 이상을 갈 일도 아니고 요미 같은 경우는 미키 뭐 그저께 일요일 찍은 거 보시면 아실 거고 그래서 손이 오바 쪽에 잘 안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화요일에 이 야쿠르트가 점수대가 수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는 언더도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신하고 주니치 뭐 주니치는 지금 뭐 특별하게 얘기할 부분들은 없고 정확하게 이제 히로 원정이 너무 안 좋고 그다음 주니치랑 히로 더비했을 때 4.5 나오면은 그 재미없는 씹 재미없고 그리고 주니치도 1점 차로 이긴 거니까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겼다는 게 중요한데 저는 한신 자체가 뭐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주말에 많이는 못했었긴 했지만 그 나머지 경기들 타격점 싸우고 타격점이 안 나오더라도 끈질기게 괴롭히는 거는 이제 치카모토하고 나카노하고 이런 부분들이 좋으니까 주니치는 그런 짜임새 있는 그런 야구 자체는 없는 팀이고 그래서 저는 한신 갈 거냐 마인 갈 거냐 그 다음에 5.5 언더 갈 거냐 여기에서 골라가시면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타격점도 타격점이지만은 투수도 그 네임드라고 볼 수 있거나 유망주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애들 연승을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분위기를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뭐 한신의 가장 못하는 급들도 경기력은 일단 되고 크게 뒤지는 부분들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승 아니면 만승 아니면 주말도 솔직히 그냥 마무리만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1점을 줘가지고 오바타였죠. 오바타가 실책을 해가지고 미친 지랄 해가지고 많이 안 났던 이런 경기고 나머지 경기는 뭐 점수가 적든 나든 뭐 문제가 없죠. 연승도 쫙 한번 탔었고 그죠. 그래서 한신승 아니면 만승 아니면 저득점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신도 뭐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세이버한테 일격 당한 적도 있었고요. 8회까지 9회까지 이기다가 그죠. 그다음 히로하고 요코 뭐 이렇게 줄만하죠. 둘 다 약간 풍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중간중간 그렇고 타선은 좋은데 왜 점수는 질 수는 있지만 왜 점수도 안 내고 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지 이런 팀이다 보니까 항상 그렇고 얘네는 라이벌은 아니지만은 항상 치고받고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투수는 좋은 투수들이 나왔는데 토코다나 아즈마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경기 흘러가는 뭐 양팀 다 봤을 때는 뭐 히로 같은 경우는 원정 고전의 부분도 또 나와줬고
이랬을 때는 저는 일단 저득점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다득점이 그렇게 막 좋아 보지는 않죠. 요코 같은 경우도 잘 아실 거고, 요미한테 겨우 이긴 거고 뒤집어 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경기는 뭐 0점이나 1점이나 영봉패도 좀 있고, 아니면 나머지 팀이 점수를 못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뭐 투수도 일단 뭐 제일 좋은 투수들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 아즈마는 기복 자체가 없었잖아요. 잭슨하고 이 바오 같은 경우는 좀 터지는 경향도 있어서 실제로 터져가지고 피해서 뭐 오바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토코다 같은 경우는 선발로 정착한 지 이제 3년째, 2년째인가 3년째인가 되어 가는데 뭐 크게 특이점을 못 찾겠고요. 그래서 저는 또 히로가 홈이냐 원정이냐 이런 얘기 하기 싫긴 하지만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투수가 누가 낫냐 보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 그랬을 때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아즈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차이만 뽑는 겁니다. 왜? 얘네는 특히 뭐 저득점이 나든 다득점이 나든 쉽사리 승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끝까지 접전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경기들을 거의 홈 원정 투수 상관 안 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대부분은 이제 다득점 쪽으로 좀 많이 나긴 하지만 오늘 투수가 투수인지라. 그리고 히로도 주니치한테 수입을 당한 것도 좀 충격적이긴 하죠. 주니치도 점수를 많이 냈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아니었단 말이지. 그래서 요코 승에다가 저득점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리스하고 라쿠텐, 이건 오리스를 갈 필요가 없고요. 지금 라쿠텐 같은 경우 이제 하야카를 제외하고는 제가 선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예 안 드렸었는데 지금 좀 볼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라쿠텐이 주말에 또 경기가 크게 나쁘지도 않았고, 뭐 소프트뱅크 상대로도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영봉패도 만들고 수비도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오리스는 이기면 마연하고 오버하고 이런 확실한 플레이는 보여주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에스피노자 같은 경우도 점수를 줄 때는 너무 많이 주고 있고, 홈에서 특히 종종 흔들리는 모습은 극복을 전혀 못하고 있고, 라쿠텐 상대로는 첫 등판이긴 한데 그렇게 데이터가 좋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야우레 같은 경우는 뭐 오리스 원정에서 극복한 부분들이 분명 있고, 직전 부분에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래도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있기 때문에 선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에스피노자가 제가 봤을 때는 개인 바깥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타격전 같은 경우도 나와줄 때는 확실하게 라쿠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뭐 라쿠텐 또 피하고 소뱅 피하고 이랬던 경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리스 쪽으로 갈 거면 완전 크게 마인을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라쿠텐 갈 거면 역배도 볼 수 있고 역마인도 볼 수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당연히 언더는 좀 보기가 힘든 게, 오리스는 경기 이기면 화끈하게 이기고 지면은 화끈하게 지고 이런 컬러들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래서 언더는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울에도 최근에 괜찮은 부분, 근데 투수들이 일단 저득점 먹고 들어갈 팀 선수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양 팀의 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고, 평균 득점 3점 나왔을 때 그때는 또 라쿠텐이 경기력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오릭스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려면 저번 KT하고 SSG 전처럼 큰 마인을 가져가든지 역배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소프트뱅크하고 지바는 뭐 아리아라 나오면 이제 좀 경기가 더럽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부분이고, 지바 같은 경우는 뭐 퍼시빅 오니까 원래대로 0점, 1점, 2점 타선 빈약하고, 그 다음에 중장거리 타자들의 위압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 용병도 지금 우찌되든가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투수가 아무리 뭐 역할을 하고 뻗대준다 하더라도 갈 수 없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뱅을 갈 거면 물론 마인승도 갈 수도 있겠지만은 마인승 보긴 볼 건데 저득점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소프트뱅크한테 지바가 좀 잘 비비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없었고 거의 이제 따이거나 마인 당하거나 여기든지 뭐 홈이 아니든지 다 똑같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리아라 나오면 경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점, 요거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홈이든 원정이든 일관성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 올라갈 팀 올라가서 지금 리온의 밑에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승 아니면 만승 볼 건데 만승 갈 거면 그냥 저득점 가는 게 낫고요. 소뱅이 뭐 간혹 졌던 경기들 0점이나 1점 나가지고 뭐 영봉패나 이런 경기들 진 게 많기 때문에 저득점이 좀 포괄적인 개념이긴 하겠네요. 그다음 일본하고 한국은 뭐 한국 앞에 거 필요 없고 일본도 앞에 경기들 필요 없고 그냥 격차가 좀 많이 나고 언더는 안 보실 거잖아요, 이거. 그지? 그래서 저는 그냥 일본 봅니다. 한국 프렌드는 가기는 그렇고 일본이랑 한국이랑 어 감독 전술차도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실력적인 부분들도 인정하기 싫지만 뭐 선수들 지금 뭐 한국 누구 오고 누구 오고 이것들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한일전이라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경기들은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를 가시던지 아니면 일본 이베 라인 중에 가가지고 뭐 소백 마인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하고 중국은 이제 그 강인슬이 나오냐 안 나오냐 차이도 좀 있겠죠. 안 되면은 뭐 그래도 저는 중국 마인을 볼 건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뉴질랜드 분명히 진짜 못하는 부분들이고 그냥 압도해서 더 벌릴 수도 있었어. 뭐 막말로 10점 이상 더 벌릴 수 있는 경기들도 했는데 확실히 지수하고 강인슬 위주로만 갔던 거 쿤보 그나마 이제 쿤보인 부분들이고 이셈이 좀 터지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해법을 못 찾아버리니까 그때 바로 따라하잖아. 롱투하고 바울도 안 불어주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경기 흐름이 넘어갔죠, 그죠? 센터도 하니까 당황하는 거라. 왜 애들 나머지는 뭐 어차피 개인 능력 있는 선수들 몇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중국 그 키 큰 그 친구는 이제 20분 내에 쪽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고 강희슬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일단 저득점 쪽으로 바라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만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알겠죠? 한국은 이제 그날 최이셈이 뭐 3점 능력도 되고 2점 능력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매번 이렇게 너무 자주 터지는 그런 경향들은 아니거든. 그래서 지수가 또 똑바로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수호 감독도 아니 굳이 잘 되는 이 흐름에서 왜 흐름을 끊어먹는 이런 기용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했는지 물론 이군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7번 했잖아요. 까딱했다가는 그래서 저는 25.5는 그렇게 뭐 유리한 구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25보다는 일본의 프레임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어제 뭐 경기들이 오바도 나고 뭐 안 난 경기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뭐 남자 농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무조건 잘하는 팀과 잘하는 팀 붙는다고 해서 다 오버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국제전에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일단 기준점이 너무 높다. 거의 160에 가깝기 때문에 80점 나오면은 이쪽도 80점을 해주고 이쪽도 80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 일본이 풀어낼 거면 호주가 점수가 좀 떨어져서 나올 거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풀엔 아니면 언더 쪽으로 봤을 때 마이너하고 오버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이제 두 개는 당연히 못 찍고 둘 중에 하나 중에 가든지 아니면 골라 잡아야 되는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딱 점수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야쿠르트 역배 언더 그다음에 한신승 마인승 언더 그다음에 요코 그다음에 저득점 그다음에 라쿠텐 역배 저득점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 승 마인승 저득점 이렇게 보도록 하고 한국은 일본 승 일본 오바 그다음에 중국 마엔 중국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할 거고 그 다음부터 아마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거 지나면 국내 야구랑 1년은 같이 들어오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짓고 내일은 경기가 없죠. 새벽 경기는 없죠. 좀 뭐 조금 더 투자해도 되긴 하고 경기가 없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